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어니님이 오프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기로에 서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의 시점이 언제인지조차 인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어떤 게 알짜배기 사과고 어떤 게 독사과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은 그 선택을 못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게 독사과이거나 욕심에 대한 욕망의 덩어리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이거 저희가 매매했었던 종목이고요. 클럽 안에서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익은 잘 났어요. 수익 잘 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매매도 잘 했었던 종목입니다.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매매도 했었고, 하지만 결정적인 시점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고, 그 선택에서 저희는 절제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버디님이 저를 괴롭힐 때 하는 18번 멘트가 있죠. 아, 그게 뭐냐고, 이렇게 주식하는 거 맞냐고. 똑같은 동일한 선택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절제를 선택했고, 왜 그래 했는지 클럽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봐볼게요. 이 해당 종목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미국 대선하고 연결점이 있었어요. 이 종목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해서 엮여있는 테마성 주식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얽혀있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을 기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심판받기를 원하는가? 누가 당선되는지 맞추고 싶은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이런 주식 종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노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하고 예열되는 과정에서까지는 충분히 수급과 파동만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심판받는다는 거는 예측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쉽게 말하면 트럼프 관련주니까 이 주식을 뭐 어느 시점에든 선택을 했고 이거를 매수를 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베팅한 거냐, 어니스트 당신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하는 매매를 한 거다라고 이제 정리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애시당초 결과까지 볼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결과까지 보는 게 아니라 결과 전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수급과 파동으로 다룰 수 있지만 결과의 영역은 반드시 예측이 포함되거든요. 홀짝이 동반돼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선택을 맞출 수 있느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출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한번 봐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하면 그게 뭐냐고, 주식 잘하는 거 맞냐고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부분이거든요. 전량 매도를 한 시점, 변화되기 전에 다 끝냈어요. 네, 여기서 계속 팔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했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정도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까지 팔고 나서 막 갭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올라가는 거를 본 것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어니스님 한 거 중에서. 네. 근데 제가 이거 팔기 전에도 말했어요.
여기 심판받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났고, 네. 그거에 우리가 왜 연연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반대로 확대 해석하면 혹자는 이걸 원해요. 아, 그렇지. 그런 자리 저도 알고 싶다고요. 왜냐면 이 심판받는 자리가 급등급락의 변화를 야기하는 자리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맞춰보겠다고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 전략 매도를 말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전략 매도 이후 얘는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홀짝에서 홀이 나온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홀짝에서 홀이 안 나오고 짝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 수급과 파동으로, 특히 수급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하고 호가창과 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충분히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선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종목을 매매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을 예측하고 매매한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 전에 끝낼 생각이었고 저는 어느 쪽이 당선되기를 지지한다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받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끝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괜찮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 제가 XXXX 이 동그라미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절제, 이 선택의 기로가 딱 여기거든요. 욕심과 절제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 기술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냥 본인이 더 잘 압니다. 해당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욕심과 절제를 선택하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대부분 그때 좀 기술적인 말로 맥점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절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절제를 선택할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롱런하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갈 줄 알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되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또는 당연히 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요 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위에도 분명히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되게 맛있고 엄청 아름다운 사과예요. 저거 먹으면 당연히 부자 될 것 같고 저거 내다 팔면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황금 사과라고 해볼게요. 이게 근데 문제는 독사과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황금으로 포장된 사과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황금만 보고 싶은 거죠. 이 차이가 되게 큰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과는 황금이 아닙니다. 내가 황금을 원한다면은 사과 팔아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황금을 사야 됩니다. 사과가 황금이라는 거는 못 먹는 사과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에 굉장히 취약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욕심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욕심을 선택 많이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절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희 최근에 이제 그런 계좌 관리 얘기했었잖아요. 뭐 슬랍별로 해서 비중을 관리하고 계좌를 이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건데,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욕심내고 이 황금빛 사과만 목표로 막 올인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계좌 관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독사과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좌 관리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결국엔 벌었잖아, 이만큼 벌 수 있었잖아 라고 하시지만, 여기서 욕심내면 결과적으로는 이거 오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안 팔겠죠. 그죠? 안 파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사죠, 보통. 네, 안 팔죠, 절대. 그러다가 이제 욕심을 끝까지 내다가 결국엔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 오면 더 못 팔죠,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물론 나중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좌 관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게 된다라는 그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직접 겪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까 언니님이 말했듯이 이거 누군가가 보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저희 상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뭔가 이상한데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 진짜로 진심으로 부끄럽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제가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왜 찍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절제할 수 있는 선택이 결과적 심판을 떠나서 홀짝에서 홀을 맞춘 게 절대로 주식 투자 잘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또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KC 코트렐. 네, 아까 저희 선택이 이 시점이고 선택의 기로에서 유니온 머터리얼은 이 시점에서 홀짝에서 홀이 나와서 위로 간 케이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홀짝에서 짝이 나오게 되면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건 홀짝에서 짝이 나온 케이스니까. 그렇죠. 바이든 관련된 그런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네. 친환경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네.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홀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투자는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끝내야죠. 여기서 끝내야죠. 제 말은 이 이야기예요. 심판대에 굳이 올라가지 말아라. 심판대 전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나오나요? 만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요. 네,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 전에 균형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균형 자체를 파동을 이용해서 정박자로 균형을 맞춘다면은 심판받기 전에 파동 나옵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파동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앞서 유니온 머트리얼도 뭐 손절 보고 나왔다는 게 전혀 아니니까. 네, 수익 다 내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막 엇박자 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고 막 그랬으면은 못 나왔다가 이렇게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완전 엇박자이기 때문에 엇박자로 시작해서 엇박자로 가서 욕심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그거는 그냥 자신의 선택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손절했는데 이 상황에서 후회를 막 하다가 뭐 다시 샀는데 또 결과가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네. 욕심을 내고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잘못 꼬여가는, 잘못 맞춰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은 해요. 여기서 차라리 인정하고 포기한 손절이 있잖아요. 제가 손절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이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뒤늦게라도 이때라도 손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혈은 결과론적 출혈은 컸을지 몰라도 저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 다음 심판까지 피한 거니까 최소한 출혈은 있었지만 이거 여기서 잘 되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손절을 했는데 다음날 오이씨 봐라 이러다 여기서 사는 거죠 또. 여기서 이 선택한 사람이 여기서 이 선택 안 했을까? 네. 그러네요. 똑같은 거에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가슴 아프네요. 그건 또. 그래서 결국에는 독이 드는 황금 사과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엔 계속 그거를 쫓게 되는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판타지 관념부터 좀 바꾸는 게 꾸준하게 올바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 실제 얘기로 하니까는 뭐 당연히 저희 클럽 멤버분들께서는 더 잘 이해하실 거고 아니신 분들께서도 뭐 조금 더 직접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와닿는 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오늘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걸요? 누구 관련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그 대선 결과에 엄청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 관련주를 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기도 했을 거고 직접적으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처럼 빨리 사가지고 수익 내야지 뭐 이런 여러가지 막 욕심 가득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게 전혀 아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면서 주식 생활을 롱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뭐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종목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룰 수 있는데
시작과 끝을 좀 컨트롤하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성을 높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유니온 머트리얼도 원희님이 그걸 아예 모르고 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한 거니까 네. 네, 저희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지 뭐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밑에 영상 밑에 보면은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더보기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좀 펼치게 만드는 그런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거 누르시면은 저희 영상 설명란에다가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했던 투자클럽 관련된 공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 링크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글로 가는 링크고요. 거기에 가시면은 클럽이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가입하시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해 놓은 글이 있고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고요. 저희 클럽에 가입하시면은 언니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가 돼서 막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언니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고 실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치를 언니님하고 똑같이 맞춰가는 게 되게 핵심이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사고 팔지? 왜 비중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언니님께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은 언니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질문과 답변을 가입하신 회원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클럽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